안녕하십니까. 현대생활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오래간만에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으로요, 3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어요. 향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누가 상승 탄력이 강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코리아나 등 화장품 관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 상승한 3278로 마감이 되면서 또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998로 마감이 됐죠. 자, 1000포인트 돌파 목전에 둔 모습이고요. 자, 국내 증시는 이렇게 상승 마감했지만은 아시아 증시는 하락 마감이죠. 일본 증시가 0.5%, 대만 증시는 0.3%, 중국은 1% 넘게 하락했는데 아시아 증시뿐이 아니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도 약세 모습을 보였어요.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크게 퍼지면서 약세 흐름이 나왔다. 하지만요, 내일 발표될 FOMC 회의 결과가, 그렇죠?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조금 없지 않나, 그런 우려는 좀 작지 않나라는 관망인데요. 자, 왜냐하면은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밑돌죠. 오늘 아침에 1.498이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1.8%까지 갔다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아마 이 테이퍼링의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다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부정적인 요인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작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환율 부분 보면은 20전이 상승한 1117원 20전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커요. 외국인들이 7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자, 우리가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나 매도가 들어올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미결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일 미결제가 6천 계약이 증가했네요. 장중 한때 10,000계약까지 넘어섰다가 한 6,000개까지는 줄어드는 모습인데 저는 한 3,000개까지 줄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방향성을 상방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약수인데 좀 6,000개, 그렇죠? 또 한 7, 8,000개라면은 내일 오전에 띄웠다가 좀 팔아먹는, 우리가 반전을 노리고 미결제를 증가를 많이 시킨다 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미결제 갖고 가끔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선물 세력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000개, 그렇죠? 좀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 내일은 오전에 아마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크게 떠서 출발을 하면은 조금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들어갔던 종목군들은 조금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요. 베이시스는 0.81포인트네요. 자, 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을 보면요. 5월달 이후, 그러니까는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 선물 쪽에서요. 외국인들이 5월 3일서부터 오늘까지 한 4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 이번 달 들어서는 2조 9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면 아마 내일은 베이시스가 아마 플러스권이라든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은 나오지만은 미결제가 6천 계약이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장중에 강했던 부분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좀 일부 물량을 줄여주는 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이 3,059억, 기간이 252억 순매수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주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인데 과연 누가 시장이 지금 이미 종합지수는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더 상승 탄력이 강할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최근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현대차, 우리가 어제 거래량이 연중 최저 수준,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 바닥이 나왔다. 그러면은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증가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전에 출발은 좋았지만, 그렇죠? 거래량이 끊기면서 뭐 전일보다는 많이 늘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현대차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죠? 거래 바닥 이후 거래가 증가하면서 좀 주가 상승 탄력에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죠. 출발은 좋았지만 그죠? 오늘 좀 안 좋은 얘기겠죠? 이 현대차가요, 전기차 새로운 eGMP 채택을 해서 만든 이 아이오닉 5가요, 차량 고장 불량이라 그러죠. 냉각수 소실로 인한 AS 신청이 잇따르는 등 화재 위험의 경고등이 커졌다. 그죠? 상당히 뭐 기존 차라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든 전기차 쪽에서 그죠? 이러한 차량에 대한 고장이 난다. 그죠? 그러한 악재. 그리고 또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인해서 아산 공장이 지난 4월 달에도 한 두 번인가요? 4월 12, 13, 19, 20, 24, 26 생산 중단이 이어서 오늘 6월 16일에도 생산이 중단됐다. 이러한 이유로 오후장의 매기가 좀 활발하게 눈치 보기가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대차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세계 글로벌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요, 주가가 우상향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신고가, 그리고 도요타도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GM도 그렇고, 그죠? 지금 세계 글로벌 자동차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지금 주가는 행보 국면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이익 감소 효과는 크게 미미할 걸로 본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적도 2, 4분기에 한 1조 9천억으로서 작년 대비해서 한 200% 넘는 증가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역사적 신고가들을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충분히 현대차도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올라갈 때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뭐 오른쪽 있는 부분들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이 현대차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인데 뭐 요 부분 과거 동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서요, 현대차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 물량을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들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그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좀 매기가 확산되는 오늘 모습이었어요. 자, 3분기에 삼성전자가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 호조에 힘입었어요. 아마 분기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아마 70조 원을 넘길 전망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에도 50조, 그죠? 그리고 뭐 60조 분기별로 매출이 나올 때 2012년 3월 달에 50조 원, 2017년도에 17년 2분기에는 60조 돌파를 한 이후에 한 3, 4개월 뒤에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이게 70조 원을 3분기에 찍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2012년과 17년에 50조, 60조 분기 최고 매출을 찍고
조정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죠? 반도체 매출의 20% 수준인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분야의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지금 최근에 보면은 파운드리에 대한, 그죠? 뭐 새로운 기사가 나오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D램, 그러니까 네, 반도체 D램 중심의, 그죠? 우리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 오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주가 상승폭이 컸지만은 오히려 D램으로만 갖고, 그죠? 이번에 반도체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지금요, 이 세계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 쪽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예, 요것이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인데요. 삼성전자가 42%, 그리고 하이닉스가 29%로 2위죠. 예, 낸더 프레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한 33%로 1위고, SK 하이닉스가 요번에 이제 인텔 거 낸더 합쳐서 이제 20%가 되면은 한 2위로 올랐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쪽을 더 우리가 쳐줘야 되는데 왜 하이닉스 쪽이 탄력이 강할 걸로 예상이 하냐면요, 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 중에 71%죠. 작년에 연간 매출이 31조 9천억이었어요.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71%, 한 23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이닉스는 매출이 반도체 D램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D램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 4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D램으로 인해서 D램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죠? 성장을 해서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전제 조건으로 70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이닉스 쪽에, 그죠? 당연히 수혜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이닉스 쪽에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 탄력성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하이닉스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업종 대표주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를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압축하자 해서 작년에 올라가는 것은 업종 테마에 속하면 다 따라서 다녔는데 이번 실적 장세가 온다 그러면은, 그죠? 같은 업종 테마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심하게 난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만 간다서 업종 대표주 종목에서 만약에 소재 장비 중에서는 저는 유진테크, PSK, 후공정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인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이 후공정 위탁이라 하죠. 예, 그쪽에 외주를 한 1조 원 정도를 하이닉스가 외주를 줄 텐데 그것이 하나 마이크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하나 마이크론은 최근 1조 원 규모의 D램 후공정 위탁 계약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재공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요 부분 보면은 시장과 고객 확대를 위한 복수 고객사 사업 협력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나 마이크론이 발표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아직 그러니까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은 맞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하나 마이크론, 그죠? 우리가 좀 관심은 계속 뵙고,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넵에서, 그리고 부품주에서는 원익 QNC, 소재 쪽에서는 뭐 솔브레이라든지 한솔 케미칼, 그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군들로 될 수 있으면은 여타 종목군보다 확장하는 것보다 내가 뭐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메인 종목 하나에다가 이 소재 부품 장비 중소형 종목 한두 종목을 포함을 시킬 때 요 종목 위주로 종목을 압축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아래에서 보면은 오늘 조금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한 일부인데요. 자, 뭐 하반기부터 내년 실적 전망치가 주가에 영향을 줄 텐데 내년 유가증권 시장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10% 내인 반면에 반도체는 31%죠. 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걸로 보고, 또한
예, 올해 6% 정도의 전기차 침투율이 내년에는 10%까지 늘어난다 그러죠. 그러면 전기차 쪽도 시장도 좋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주도,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와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쉬는 거지,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와서 뭐 과열권이 지나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인데, 그것은 과거 사례도 봐서 제가, 가끔 포스코 케미칼의 과거, 그죠? 한 2016, 17년이죠? 그때, 12,000짜리가 81,000원 갈 때, 그죠? 6배. 그냥 1년 7개월 동안 가는 거 들고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조정 모습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조정 길게 한번 보고 또 가듯이, 거기에 대한 조정 관점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저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는 좀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실 때, 비중 조절만 해 주시고, 지금은 종목을 우량 종목으로 압축을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제 사회적 거래두기 이제 완화 기대 수혜주인데요. 지금 국내 백신 접종률이 25%까지 오른다 하죠. 그래서 다음 달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또 마스크를 벗는 일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이 헬스앤뷰티 스토어인 CJ 올리브영이 지난 3일서부터 9일 진행한 여름맞이 세일에서요. 매출이 1072억이 나왔다 그러죠. 분기별 일주일간 진행하는 세일 매출이 1000억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죠? 화장품이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 특히 이 색조 화장품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클리오, 그죠? 그리고 코스맥스, 코리아나,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법인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 이 색조 수요 확대 시기에 동반 성장구 볼 수 있는 건 코스맥스, 그리고 코리아나도 이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또 한국 콜마 관심. 저는 이 종목과 클리오, 코스맥스, 코리아나, 한국 콜마 있으면요. 예, 제일 가장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탑픽을 본다면 코스맥스가 나온다. 좀 고가고요. 조금 중저가 중에서 좀 안정감 있게 한다면 클리나, 공격적인 투자가는 좀 클리오 쪽으로서 아마 화장품 쪽은 아마 같은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수익률 약간 차이는 나지만 좀 안정감 있게 한다면 코리아나, 좀 공격적인 분은 클리오 쪽, 그리고 코스맥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투자 성향에 맞는. 근데 아마 화장품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돼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호텔 신라라든지 그쪽 그리고 음식료들 뭐 CJ, 제이등 뭐 개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한 2, 3년 정도 그죠? 아마 이번에 상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한 2, 3년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풀무원도 여러 품목에 대해서 좀 가격을 인상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저것이 현대차죠. 자, 어제 거래가 연중 최저점 올해 더 가장 나왔고, 오늘 좀 거래가 아침에 좀 실리나 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강하게 아주 아침에 거래가 크게 실렸다가 거래가 끊기면서 지루한 모습인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나 있는데도 하락을 하지 않은 부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내일도 상승하는 거래량이에요. 일단은 거래량이 내일 한 250만 주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고점 24만 3천원 돌파가 되고 24만 5천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해서 거래량 동반되는지에 대해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죠? 오늘 한 1.1% 뜨는 모습도, 오늘 거래량도 1,500만 주 정도 됐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중에 280만 주 좀 순매수를 하면서 종합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니까요, 그죠? 이러한 업종 대표주를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승 탄력을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메모리가 오히려 반도체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우리가 가시는데, 자, 3일 동안 거래가 뚝 끊겼죠.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요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12만 5천 원이죠. 이 12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이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정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만 5천 원 밑에서 그죠?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도 되지 않나. 그래서 따라가지는 말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마이크론 그죠? 예, SK 하이닉스도 패키징 후공정 쪽에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되면 아마 큰 폭의 움직임인데 일단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오히려 뭐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니까 그죠? 조금씩 사서 모으고 부품 쪽 그죠? 우리가 이 원익 QNC 한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그죠? 예, 요러한 우리 종목군들 한번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번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이제 클리오 그죠? 클리오는 좀 공격적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강조해드린 이후에 조금 부담이 될 거서 그거보다는 좀 코리아나 쪽은 좀 올라온 폭이 좀 적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나 그리고 코스맥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아마 화장품주들 움직이면은 같은 맥락 한국콜마 그죠? 그리고 새로 상장한 이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고 뭐 호텔신라라든지 빙그레 그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풀몬 저는 풀몬 최근에 조금 빠져서 언제 요 가격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조금씩 사서 좀 모아도 되지 않나라뇨. 이게 한번 거래가 크게 실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조정을 받을 거여서 뭐 지난번 저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이 19,200원이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뭐 밀릴 수는 모르겠지만은 뭐 2만원 초반대라면은 뭐 크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뭐 2만원 초반대 전후로 해서 우리가 조금 비중을 조금 높여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서 이제 이수장 증권TV의 관심주죠. 뭐 이제 대형주들, 유망주 좀 대형주들, 그리고 좀 바닥권에 있으면서 좀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단기 종목군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시장이, 자,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예요. 물론 이제 체감 지수는 종목별로 지금 역대 신고가 난 종목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신고가다. 시장에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